조병과 신세계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라방은 저희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와 이제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 본인 소개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첫 라방이라 사실 많이 떨리는데 오늘 30분 동안 저희 유익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김규리 변호사가 많이 떨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라이브 처음 와봤는데 만화 찍고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만화랑 엄청 똑같이 생기셨네. 네. 네,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네, 만화랑 저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김규리 변호사도 이제 출연하면 네, 만화랑 똑같이 생긴 얼굴로 네,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케이크는 저는 딸기 생크림, 그리고 우리 김규리 변호사는 치즈케이크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산딸기 치즈케이크예요. 네. 저희 진짜 스토리 질문 온 거 하나씩 봐드리면, 남편이 육아에 원할 때만 참여하며 제 힘든 마음을 얘기하면 예민하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로 아픈 곳이 느는데 이혼 사유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할 때만 잠깐 참여하는데 이제 주된 그 아이 키우시는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혼 사유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물론 뭐 사안마다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렴 저렇게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이 좀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적어도 뭐 혼인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걸로 좀 봐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네. 이제 극심한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독방 육아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그거 이외에 다른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노력해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부부간의 신뢰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혼을 원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인데 조사관을 2번 만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가사조사 진행 중이신 것 같아요. 가사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뭐 가사조사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통상 그래도 2개월 정도면 조사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뭐 가사조사가 끝마치게 되면 조사관님이 이제 가사조사, 조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이걸 확인하고 뭐 조정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기일을 지정하면 네. 이후에 출석하셔서 소송 네.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사조사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가사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조정이든 재판이든 진행이 되니까 가사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빚을 졌는데 그것도 공동으로 갚을 의무가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내 명의로 어떻게 채무를, 내가 동의를 해줬으니까 아마 내 명의로 채무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그 빚을 같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네, 뭐 우선 재산분할 아무렴 염두에 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이제 채무 역시 이제 분할 대상이 되고요. 이제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부부 공동생활, 뭐 일상 가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부부의 공동 재산에 뭐 수반돼서 발생된 채무 같은 경우에는 네.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내 명의로 채무를 진 거는 이제 내가 은행이나 뭐 카드사 통해서 받은 거니까 나도 갚을 채무가 있지만요, 의무가 있지만 그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면 남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에 당연히 그 빚도 포함이 돼서 분할은 되실 거예요. 엄마가 이혼 전 14년 전에 친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산 지분이 있는데 처분 시 친가가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4년 전에 친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산 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처분을 하면 이제 저쪽 식구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제 본 식구들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게 어머니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쪽 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뭐 증여를 받으신 상황이면 네. 뭐 저희 지금 어머니이신 거죠? 어머니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돼서 사실상 뭐 친가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 주시는지는 잘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혼인 전 증여 재산으로 혹시 그게 재산 분할 관련해서 그 말씀을 문의이신지 주시는 아니면 상속 문의이신지 네.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어머니가 받으신 거는 어머니 소유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친가 쪽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직 생존에 계신지 돌아가신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형제자매들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걸 할 수는 있고요. 어머니가 이혼한다고 하실 때 이게 14년 전에 받으신 거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때 뭐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는 또 이혼 소송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이시고요. 스토리 질문 보면은 이혼 결정 내릴 때 무엇을 생각하면 결정이 내려질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이혼 결심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혼 소송을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면 이혼 결정이 내려질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렴 이제 뭐 본인 스스로, 글쎄요,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뭐 통상 이럴 때는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만약에 아이가 있으신 경우라면 이제 정말 이제 아이에 대한 영향이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약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확실히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이혼을 결심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시죠. 근데 이혼 여부에 대한 결심은 사실은 순간 어떤 욱하는 감정에서 했다가 또 이후에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 이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시지는 마시고, 내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을 했을 때 내가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거고 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약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혼을 하면 두 분이 재산도 나눠가지고 소득도 이제 거의 이제 그 전보다 줄어들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혼을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혼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때 이혼을 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사유가 없어도 서로 뜻이 맞으면 이혼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뭐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별도로 뭐 이혼 사유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이책 사유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당사자 두 분이 뜻이 맞으시면 네. 이혼 가능하십니다. 네. 시부모님 모시고 주말 부부로 아기 넷을 키우는 중인데요. 어이구 세상에. 네, 남편이 바람핀 상황에서도 역으로 더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부모님들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주말 부부로 애 넷을 키우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네요. 게다가 시부모님들은 시집살이를 더 시키고, 이거 어떤 증거 확보해가지고 어떤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이혼을 하면서는 네.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제 시독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지 이런 부분은 뭐 사실 특별하게 뭐 다른 방법이 있는다기보다는 아무렴 저희 뭐 녹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좀 그런 심한 폭언 같은 게 오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아무렴 조금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시부모님 상대 위자료 청구는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부님이 포문하는 거, 녹음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 증거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이든 협의 이혼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동시에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 먼저 한 다음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송이랑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나을지 이거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주리 변호사? 뭐 사실 이런 부분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렴 두 가지 소송을 이제 두 번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네. 시간적으로도 뭐 비용적으로도 사실 부담이 더 되는 건 사실이어서요. 그래서 아무렴 소송을 어차피 하시려고 하시면 네.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함께 진행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혼 소송 하면서 상간녀 소송 동시에 합니다. 다만 굳이 따로 하는 경우는 상간녀 소송을 꼭 하고 싶은데 이혼은 아직 결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 제기하고서 배우자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이혼을 결심하시겠다,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상간녀가 나의 혼인 생활에 대한 내용도 다 알게 돼요. 내가 남편이랑 다투는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도 다 같이 받아보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부부의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니까 나는 그런 내용은 상간녀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는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